늦은 결혼 끝에 아이를 낳지 못한 정숙 씨는 오랫동안 마음 한켠이 허전했어요. 남들은 손주 얘기로 웃고 떠드는 나이에 그녀는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사업은 성공했고 통장 잔고는 늘어났지만 집안의 정막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들른 보육원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이는 5살이었고 커다란 눈으로 정숙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하나가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죠.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눈동자가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날 그녀는 보육원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마당에서 다른 친구들과 공을 차고 있었죠. 정숙 씨를 보자 잠시 멈추더니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낯설면서도 오래 기다려온 듯 따뜻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모든 절차를 시작했죠. 입양이 확정되던 날 정숙 씨는 새 옷을 입고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자 작은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랑 같이 살아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엄마 생겼어요? 그 질문에 정숙 씨의 눈도 젖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잔잔했지만 마음은 벅찼습니다. 정숙 씨는 백화점에서 인형과 옷, 신발을 샀어요. 아이 방에는 분홍색 커튼과 부드러운 침구가 놓였죠.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서연. 뜻은 사랑으로 이어진 인연이었어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따뜻한 숨결이 전해졌습니다. 그 후로 매일이 새로웠어요. 아침마다 서연은 정숙 씨의 무릎에 앉아 밥을 먹었고 밤이면 엄마 오늘은 별이 많아요 하며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손을 잡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사람들처럼 닮아갔습니다. 이웃들은 입양 사실을 알고도 딸이 어머니랑 꼭 닮았네요 라며 놀랐습니다. 정숙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사랑이란 피보다 깊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그녀는 매일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서연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서연아, 우리 인연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훗날 가장 큰 아픔이 될 거란 걸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연은 어느새 30이 되었고 밝고 성실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정숙 씨는 딸이 자라는 동안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첫 취업 면접 날엔 도시락을 싸주었고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땐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그런 딸이 엄마 저 결혼해요. 라고 말했을 때 정숙 씨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비 사위 윤태호 씨는 능력 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엄마 태호 씨 진짜 멋있어요. 라고 웃을 때마다 정숙 씨도 함께 웃었어요. 하지만 첫 만남의 자리에서 그녀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태호의 눈빛은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계산적이었죠.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정숙 씨의 손을 잡는 힘이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은 화려한 꽃과 음악 속에서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정숙 씨는 흰 드레스를 입은 서연을 보며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이렇게 키운 아이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예식비, 신혼집, 가전제품까지 정숙 씨가 직접 챙겼어요. 그게 사랑이라 믿었죠. 하지만 식이 끝나갈 무렵 한 구석에서 들려온 태호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장모님도 든든하시겠네요. 사위가 있으니까 재산 걱정은 없으시겠죠? 정숙 씨는 잠시 멈칫했어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불쾌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요. 난 우리 서연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죠. 식이 끝난 뒤 사진 촬영을 마친 서연은 엄마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 행복해요. 그 한마디에 정숙 씨의 마음은 녹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태호는 미묘한 표정으로 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마치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의 중심이다라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난 딸 부부를 배웅한 뒤 정숙 씨는 빈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조용히 켜진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괜히 내가 너무 나섰나?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죠.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게 부모의 몫이라 믿었어요. 며칠 후 서연에게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푸른 바다 앞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죠.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화면 속 태호의 표정이 왠지 모르게 냉담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어있던 차가운 그림자가 앞으로 어떤 폭풍이 될지 말이죠. 결혼 후 첫 해 정숙 씨는 딸이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신혼부부는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해가 지나고 세 번째 해가 될 때까지 서연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는 늘 바쁘다는 말로 끝났고 명절에도 이번엔 일정이 있어서요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서운함보다는 걱정이 컸어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사위와 사이가 나쁜 건 아닐까? 그러나 우연히 지인에게 들은 말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연 씨는 요즘 시댁 쪽 행사엔 자주 간다던데요. 정숙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에 엄마 집에 올래?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죠. 엄마,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태호가 피곤하대요. 정숙 씨는 웃으며 그래, 다음에 오면 되지 뭐. 라고 말했지만 전화가 끊기자마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직접 딸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문 앞에서 노크를 하려다 손을 멈췄죠.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웃음이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이내 곧 사위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장모님 또 전화 왔어요? 그 말 뒤로 서연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의 정적이 흐르고 곧 다른 이야기로 바뀌었죠.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선물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거실에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은 더 멀어졌습니다. 문자 한 줄조차 드물었고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어요. 정숙 씨는 매년 같은 날짜에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초를 켰습니다. 초가 타들어갈 때마다 그녀는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바빠서 그렇겠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오랜만에 열린 경로잔치에 참석했을 때 따님은 요즘 잘 지내시죠? 정숙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웃으며 네, 잘 지내요. 라고 답했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서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어요. 그 그림자가 마치 혼자 걷는 자신의 인생 같았죠. 바람은 차가웠고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서연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하지만 그 말 끝에는 들리지 않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은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내릴 듯 흐린 하늘 아래 정숙 씨는 두 손에 작은 과일 상자를 들고 서연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3번 울린 뒤 문이 열렸어요. 문틈으로 보인 서연의 얼굴은 놀란 듯 굳어 있었고 사위 태호는 짙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그 말은 인사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머뭇거리며 웃었어요.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요즘 얼굴을 못 봐서요.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식탁이 차려져 있었고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태호는 마지못해 의자를 권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급 와인이 놓여 있었고 대화는 처음엔 평범했지만 곧 날카로워졌습니다. 태호가 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정숙 씨의 의견을 물었죠. 요즘 어르신들은 이런 투자 잘 모르시죠?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되죠.
순간 태호의 얼굴에 미세한 경직이 스쳤습니다. 그는 웃음을 지우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희 인생에 너무 간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숙 씨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재산 문제도 그렇고 저희 생활까지 일일이 관여하시잖아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준 지원금, 결혼식 비용, 신혼집 모두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부담이자 간섭으로 들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연아, 내 생각은 어때? 하지만 딸은 시선을 피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태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제 저희도 저희 삶이 있잖아요. 그 말은 한겨울 바람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호는 비웃듯 의자를 뒤로 밀며 말했어요. 사람 인연이란 게 말이죠. 피도 안 섞였는데 너무 얽히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인연 끊으시죠. 순간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정숙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피가 가셨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태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인연 끊으시죠. 서로 편하잖아요. 정숙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거운 숨을 삼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에 들린 과일 상자가 축축이 젖었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등 뒤로 멀어질 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발걸음이 느려질수록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요, 인연 끊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끝이 시작되었다는 걸요. 며칠 동안 정숙 씨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방안을 메웠어요. 그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차가 식어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며 그날 태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인연 끊으시죠. 그 말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칼날처럼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줬는지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 입혀준 옷, 공부시키며 함께 보낸 시간, 아플 때 곁에서 잡았던 손 모든 순간이 사랑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게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손을 놓을 때라고요. 아무리 사랑이라도 일방적으로 이어붙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새벽녘 창가에 앉아 하얀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고 눈물이 떨어져 종이에 번졌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파양신청서.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종이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정숙 씨, 정말 이걸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회수해 주세요. 부동산, 예금, 명예월. 따님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힘든 건 이미 제가 다 겪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류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순간 눈앞이 잠시 흐려졌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미련이 아니라 안도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걸음을 떼던 순간 졸업식 날의 웃음, 함께 만든 생일 케이크. 모든 사진이 빛바랜 추억처럼 보였어요. 정숙 씨는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서연아. 하지만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해요.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서연이 어린 시절 모습으로 다가와 미소 지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숙 씨는 눈을 뜨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현실은 차가웠지만 그 한순간만큼은 마음이 평온했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창문 밖으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걷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세상에 남은 건 자신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미련보다 단호함이, 슬픔보다 고요함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며칠 뒤 서연의 집에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택배 상자처럼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인생을 바꿀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서연은 무심코 상자를 열다가 봉투 속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파양 통보서, 명예 이전 문서, 그리고 모든 재산 회수 동의서. 손끝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이 더 차가워졌어요. 정숙 씨의 이름 밑에는 단정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태호가 다가와 서류를 빼앗듯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이런 짓을 했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소리쳤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진 듯 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건 오래전 기억이었어요. 엄마, 저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이제 우린 평생 함께야. 그 따뜻했던 목소리가 귓가에서 아득하게 울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태호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장모님한테 괜히 말 대답만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서연의 표정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인 결혼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과 태호, 그리고 식 뒤에 슬쩍 미소를 짓던 어머니의 모습. 그 사진이 더 이상 행복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 같았어요. 손끝으로 사진틀을 잡던 그녀는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목에서는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집 안가득한 정적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태호는 짜증 섞인 말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무시해. 우리 돈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돈이 아니었어. 엄마가 준 마음이었지. 그걸 난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그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도시의 불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파양 통보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류 한 장이 주는 무게가 인생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서연의 집 앞에는 이삿짐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상자를 나르고 집 안은 온통 먼지와 발자국으로 뒤덮였습니다.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끝에는 아직도 파양 통보서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서류를 내던지며 소리쳤죠. 이게 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평생 내 재산처럼 생각했던 건물을 이렇게 뺏어간다고. 이건 모욕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반지는 어느새 손가락에서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뭐라도 말해봐.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어요. 그 건물은 원래 내게 아니었어. 엄마가 준 마음이었을 뿐이야. 마음? 마음이 돈이 돼? 그 마음을 돈으로만 본 사람은 당신이었잖아. 그 순간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결국 짐을 챙기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 안에는 숨소리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서연은 무너져 내렸어요.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사진 속의 웃음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테이프 자국이 남은 벽면은 텅 비었고
그 공간이 그녀의 마음 같았습니다. 짐꾼들이 마지막 상자를 옮기자 거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의 전원이 꺼지고 커튼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은 찻잔, 벽 한쪽에 못자국, 그리고 거실 구석에 떨어진 머리핀 하나. 모든 게 한때의 행복이었던 흔적이었죠. 그녀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손에 든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그 열쇠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조용히 내려놓은 뒤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머리칼이 흩날렸고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꼭 끌어안고 천천히 걸었어요. 발걸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거리들이 하나둘 뒤로 밀려났습니다.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희미한 끈이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늦은 오후 정숙 씨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공기에는 오래된 향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거실 한쪽 유리 장식장에는 서연이 어릴 적 그린 그림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구름 밑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 엄마와 나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가 선명했죠. 정숙 씨는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손끝으로 그림 위 먼지를 닦아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감정이 밀려올 듯 했지만 그녀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그날 이후 멈춘 듯 했죠.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양 이후 서연에게서 처음으로 도착한 편지였어요. 글씨는 떨리고 삐져나갔지만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숙 씨의 눈가가 서서히 젖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다만 오래된 슬픔이 잔잔히 번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이 어릴 적 쓰던 그림일기, 첫 생일날 찍은 사진,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라고 적힌 카드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서랍을 닫는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정숙 씨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품었던 건 후회가 아니에요. 단지 사랑의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집안이 어둑해질 무렵 정숙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차가운 공기를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잠시 환청처럼 스쳤습니다. 그 소리에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잘 살아야 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예요. 그 말은 바람 속으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그녀는 불을 끄고 작은 조명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 아래에서 차를 따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사람의 인연은 끊을 수 있어도 마음의 끈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네요. 찻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시계는 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정숙 씨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엔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창밖에는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집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인연은 그렇게 끝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